안녕하세요. 네, 경영조직론 디딤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돌 입문 특강 경영조직론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일단 경영조직론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이제 글자 포인트 18 내지는 20포인트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자료집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이 경영조직론은 크게 여기 조직행동론하고요. 여기 거시조직 이론 및 조직구조 설계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경영조직론 선택자는 책이 두 권이 필요해요. 두 권. 하나는 조직행동론, 나머지 하나는 거시조직이론, 조직구조설계론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조직행동론은 크게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창의성,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티베이션 이런 거예요. 그냥 개인 내부에 잠재된 어떤 성격, 특성, 개성 이런 데서 유래된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개념도 우리가 외울 때는 참 재밌고, 외울 때도 재밌고, 이제 시험 볼 때도 재밌어요.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접할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모든 게 그런 것들이 이런 사례를 닿으면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재밌어요.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에는 집단 움직성, 팀 협력을 말하는 것이죠. 집단 갈등, 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 집단 갈등. 그 다음에 리더십, 상사와 부하 간에 있어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행동. 그 다음에 협상, 권력, 조직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직 차원인데 조직 차원은 간단해 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다. 조직 개발 내용이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사노무관리 교육훈련에서 나오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 조직 변화인데 조직 문화, 조직 변화 정말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조직 행동이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성격, 가치관, 모티베이션,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지각, 업무 태도 이런 것들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고요. 이런 개인의 어떤 특징, 개성에서 유래된 것이 개인과 개인 간이 모여있는 팀, 집단 차원의 조직 행동으로 너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죠. 팀 협력이라든지 집단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정치, 권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 집단 차원의 영향력에 따라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조직 차원의 조직 행동으로서 조직 개발, 조직 문화, 조직 변화예요. 그러니까 일부 조직이란 기업이라는 차원, 조직이라는 차원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뭔가 상호작용이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직 문화, 조직 변화, 조직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조직 이론 및 조직구조 설계론이 있는데 여기 거시조직 이론에 그 유명한 이제 상황 적합론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제도론, 그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중에 이제 이론에 있어서 크게 이제 세 부류의 학자 모형을 배우는데요. 첫 번째 스콧 모형. 그 다음에 아스트리와 반드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라시만의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모형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가 오겠지. 정말 이제 머리 쥐가 나고 쥐어뜯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외운다. 제가 올 한 해 2025년도 제가 이끌어낸 모든 이제 실강을 들었던 경조 수강생분들은 다 빠삭하게 잘 외우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가르치면 무조건 흡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직구조 설계는 환경기술 규모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직구조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복직공, 복잡성,
조직 내 과업의 분화의 정도를 말하고 조직 내 특정 부분의 권한과 의사결정 능력이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성향 직권화, 그리고 조직 내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식적인 규정 내지는 암묵적인 규정 이런 것들이 있고 복직공 전문화 전권 권한의 계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 지금 여기가 조직구조의 구성 요소인데,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규 전권이 있어요. 환기규 전권. 환기규 전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환경, 기술,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권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 상황 변수의 영향에 따라서 복직공 전권, 이런 이제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의 특징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 설계에 있어서 기능 조직,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매트리스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때 배우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기업체에 각각 있는, 어떤 이제 조직도 이제 조직도 여러분들이 기업에 딱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딱 보게 되는 것이 기업의 사명, 회사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이런 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능 조직이고, 이 기능 조직에서 파생되는 요즘 애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조직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유능한 직원을 차출, 선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딱 일시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조직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이 육안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이 거대한 조직 안에는 학습 조직이라고 해서 구성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업데이트시키는 뭔가 이제 학습 조직으로 뭔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체 내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조직 도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직 수명 주기, 조직 쇠퇴가 있고, 올해 이제 퀸과 카메론의 조직 수명 주기가 올해 이제 1번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경영조직론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개인 차원의 조직행동 중에서도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강의니까 우리가 맛보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모티베이션이 참 재밌어요. 재미있고, 이제 우리 이제 경영학 교수님, 특히 이제 인사노무관리 파트 쪽에 종사하는 우리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가장 많이 써서 가장 많이 박사학위로 받아오는 논문 주제가 리더십,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의사결정, 뭐 이렇게 이제 순서로 나갑니다. 이게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올해 이제 3번 문제로 여기 보시면 인지적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부름의 기대 이론이 있는데, 올해 이제 3번 문제로 이제 노무사 시험에 한번 출제가, 오늘 한 번이 아니지 올해 또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 번 출제됐지만 이게 2번 출제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3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1번,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의 애정하는 문제가 이제 각각 이제 이제 주제들이 좀 몇 개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포토와 롤로의 수정기대 이론 아직 출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언제 출제되냐고, 언제 출제가 되냐고. 요게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는 2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과 인접 시험이 경영지도사,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5급 시험, 이제 인사기획처로 발령 나갈 그 경영학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인사 노무관리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주관식인데, 그런 시험을 이제 인접 시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출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막 그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는데, 포토와 롤러의 수정기도 이론을 정말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부름의 기도 이론이 쫙 하고 이제 이게 교수님들이 애정하는 부분은 또 출제하고 또 출제되는구나, 그런 시사점을 올해 문제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티베이션의 이론에는 크게 이제 내용 이론, 과정 이론, 내재적 동기부여 이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모티베이션 내용 이론은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욕구, 니즈를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어떤 요인을 찾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의 요인을 찾는 것이다.
자, 여기에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 땡땡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모티베이션 과정 이론은 이제 인지적인 동기 이론, 모티베이션 과정 이론이에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성과를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반만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할까?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성과를 이루어내면 그 성과를 가지고 회사가 나한테 충분한 응분의 보상을 나한테 줄까? 뭐 주지 못할까?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전제된 하에 이런 이제 이론을 브룸의 기대 이론, 수정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꼽아서 모티베이션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선생님 여기에는 별표를 안 쳤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는 별표 치고 여기도 별표를 치셨네요. 왜 그런 거죠? 교수님들이 애정하는 파트라서. 교수님이 이런 부분은 이제 출제를 하고 작년에 출제했지만 올해 또 학부생 중간고사를 또 출제하고 싶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별표로 쳤다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그냥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막 이제 내년 뭐 7월, 8월 막바지에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놨다가 그 파트 공부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내재적 동기 이론은 정말 일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과업을 할 때 내가 나중에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나의 자아 실현의 어떤 목표와 일치성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동기부여 이론이다. 자, 여기에 이제 직무특성 이론,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미규출된 부분이 이제 자기결정 이론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사실 올해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교수님들이 애정하는 부분은 내가 한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지금도 이상형이야.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얼굴 예쁜 여자는 내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도 그냥 얼굴이 예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손이 가고 싶으면 계속 또 출제를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기부여의 개념입니다. 개념. 저는 이제 GS 연기가 이제 이번 달 9월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GS 연기 때는 제가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GS 연기 때 학원은 잘 모릅니다. 학원은 잘 모르는데 중간중간 수업 때 쪽지 시험을 해요. 제가 이제 아예 그냥 프린트를 갖고 와요. 그래서 뭐 이제 모티베이션의 개념을 쓰시오, 브룸의 기대 이론의 개념을 쓰시오, 뭐 이제 알더퍼의 이론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중간중간 쪽지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쪽지 시험 치르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다음 주에 수업에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니야. 그 쪽지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한번 이제 밥을 한번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밥을 같이 먹을 때 기회였었는데 내가 그동안 많이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오히려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시간 쪽지 시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내가 오늘은 뭔가 이뤄낸 것 같은 기쁨이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사실 2025년도 올해는 내가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업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수강생분들이 정말 남달라서 그동안과는 좀 달랐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조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빨리 소스를 좀 아주 액기스를 좀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딴 얘기 미안해요. 딴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 모티베이션의 개념 보겠습니다. 개인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방향 지으며 지속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 있었던 우리 이제 그 인사노무관리 책을 쓰신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신유근 교수님 인간 존중의 경영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속학자, 특히 젊은 학자, 뭐 핀더 이런 학자들이 이제 모티베이션이란 개인 노력의 강도 어느 쪽으로 내가 관심을 갖느냐 이거죠. 강도는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방향은 내가 이제 관심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고 있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역동적인 아주 활발한 원기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노력의 강도, 방향성, 지속성, 정말 모티베이션이라는 이런 개념을 정말 3가지 단어로 정말 축약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찬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 모티베이션 이론이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개인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방향 지우며 지속시키는 과정인데 이것을 최근에 학자들은 개인 노력의 강도, 방향성, 지속성을 갖고 있는 역동적인 힘의 집합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다. 이렇게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 그게 나의 욕심이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학원 강사님들은 이것보다는 이쪽의 개념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그렇게 선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딱 봤을 때는 밑에 있는 개념만 딱 쓰기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설명력이 좀 있어주면 좋죠. 사례라도 뭔가 좀 있어주면 좋은데 사실 이게 과거의 개념을 먼저 쓰고 최근의 개념을 쓰게 된다면 모티베이션의 개념이 굳이 사례를 쓰지 않아도 꽉 이제 들어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포먼스 개인의 성과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어빌리티, 능력의 적정 수준의 기업 차원의 조직 차원의 모티베이션만 부여를 한다면 성과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경규 교수님 인사노무관리 교재 그勤務시간 관리 여기 이제 파트를 보시게 되면 박경규 교수님 교재에는 이렇게도 써 있어요. 자, 업적은 성과는 개인의 모티베이션, 어빌리티 그리고 근무시간이다.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종업원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근무시간 관리가 있어줘야만 성과 증진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의 유연성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인사노무관리 파트가 진행되고 있곤 하죠. 자, 우리 이제 경조시간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함수는 이제 답안지 쓰면 그 답안지가 빛이 나요. 그러니까 함수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여기 각각의 변수 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티베이션 내용이론, 욕구이론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작이 이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는 5단계의 계층을 갖고 있다. 한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를 이제 막 충족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뭔가 좀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욕구를 뭔가 충족하고 싶어 하게 되고 사회적인 욕구, 우정, 사람 동료 간의 어떤 이제 팀 협력, 신뢰관계, 믿음, 상사로부터 이쁨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면 어디에 내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책을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아실현을 했고 사실은 내가 지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 그리는 거였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나는 웹툰,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러면서 지금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지금 이제 퇴직한 정년 퇴임한 많은 이제 거의 이제 분들이 이제 그림을 배우러 가기도 하고 서예를 배우러 가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그 절정기에는 도전적인 직무나 작업의 성취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고 있지만 그때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뭔가를 실시를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만족 진행 단계예요. 생리적인 욕구에 있어서 만족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역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매슬로우의 그 저서를 보면 저서가 이제 논문인데 퍼서널리티 앤드 모티베이션 이런 이제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슬로우의 전공이 원래 산업심리학이어가지고 심리학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에서 유래된 어떤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논문으로 쓰다가 이렇게 이제 욕구 계층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마치 주석처럼 간략하게 구석탱이에 이제 작성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에는 욕구에는 뭐가 있냐면 의식주의 해결,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집이 살아야 될 거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성욕 이런 것도 이제 기재를 해놓고 있고, 안전의 욕구는 내 자신의 신체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 뭐 그런 것을 이제 작성을 해놓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영조직론 차원에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조직론, 조직행동론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근무 요건, 작업 요건, 시사점 이런 부분에 이제 사례를 작성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욕구에는 기본적인 최저임금이 있다.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계임금이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고, 안전의 욕구는 안전한 신체적인 위험과 정서적인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의 안전한 작업 조건,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이 있고, 사회적인 욕구에는 동료 간의 우정, 그다음에 작업 집단, 팀 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 존경의 욕구에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성향, 승진의 욕구, 동료와 부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이제 특징, 이런 것이 이제 존경의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두 개가 이제 하위 욕구라고 하고, 이제 위에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상위 욕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가정을 보시면, 인간의 욕구는 위계와 계층을 갖고 있다. 5단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핍이 하면 어느 단계에서 결핍을 하게 되면 막 강하게 충족하고 싶어하는 어떤 지배적인 욕구 단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한 단계의 충족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출현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고, 이제 평가에 있어서 자, 이론이니까 공원점, 한계점 이런 것이 있겠죠. 시사점, 한계점, 공원점, 한계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인간 욕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인식을 최초로 설명을 하였다. 반면에 이제 한계점의 경우에는 사람이란 이제 둘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결핍 지배의 원리, 충족 출현의 원리에서는 인간은 뭐 이제 매슬로우가 얘기하기를 한 번에 한 단계의 욕구만 충족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건 좀 둘 이상의 욕구를 함께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나는 이 프로젝트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겠지. 존재의 욕구. 프로젝트 성공 이후에 내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겠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성공 이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 협력 간을 우호적인 팀 협력을 다지면서 사회적인 욕구도 형성하게 되고, 프로젝트 성공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존경의 욕구 뭐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욕구 10%, 안전의 욕구 20%, 사회적인 욕구 30%, 존경의 욕구 40%. 요렇게처럼 각각 사람마다 다른 어떤 이제 둘 이상의 욕구를 이제 갖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못하였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각각의 5가지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가장 처음 등장하는 욕구이고, 식욕, 갈증, 휴식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슬로우가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무사로서 답안지에 기술해 주셔야 될 거, 경영조직론 차원에서의 사례, 기본임금, 식당, 냉난방 시설이 있다. 자, 안전의 욕구란 신체적 위협이나 정서적 위해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는 것으로, 안전한 작업 조건, 고용 안정성, 저축해야 된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욕구 또는 이제 소속감 및 애정의 욕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것은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집단의 소속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라든지 팀 단합과 응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존경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서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위 확보, 승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동료와 부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개인적인 성장과 잠재력, 인정받고자 하는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해당이 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 달성의 욕구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자, 도전적인 직무, 작업의 성취, 뭐 높은 지위로 전무, 상무 여기까지 뭐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이제 자신의 있는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5가지 계층을 이루고 있다. 만족 진행 단계를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영향을 받은 알더퍼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생안사존자 또는 생안소존자 이렇게 있고 각각의 이게 5개의 계층이지만 나는 알더퍼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각각의 이것을 내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이렇게 한번 내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존재의 욕구를 설명할 때는 그 개념 설명에 있어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정의 욕구의 일부가 여기에 존재의 욕구이다. 관계의 욕구란 사회적인 욕구와 일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일부 존경의 욕구가 해당이 된다. 성장의 욕구란 자아실현의 욕구와 일부 존경의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저차원 욕구, 고차원 욕구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범주로 압축해서 설명한 이론으로 기업, 은행, 대학교 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실증 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예요? 이제 매슬로우가 언제 사람이야? 194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막 이주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막 실현하고자 이민자들이 막 이제 있었다. 그때 이제 매슬로우가 있었고, 알더퍼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얼마나 그때 이제 공황도 있었을 것이고, 오일 쇼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시기에 알더퍼가 실증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기업. 몇몇의 기업, 몇몇의 은행, 몇몇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실증 연구가 조금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보다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 실증 연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empirical study 라고 해서 찬사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자, 여기 가정을 보시면 자, 어떤 교재는 말이죠. 욕구 만족, 욕구 강도, 욕구 좌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즉 욕구 만족, 각 단계의 욕구가 덜 만족될수록 그 욕구에 대한 강도가 커진다. 기대가 커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위 욕구가 만족될수록 상위 욕구에 대한 바람이 커진다. 그래서 욕구 강도와 욕구 좌절에서 상위 욕구가 덜 만족되면 더 낮은 하위 욕구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요 가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3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은 충족 진행의 원리, 이제 앞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만족 진행의 원칙, 이것과 똑같이 충족 진행의 원리처럼 존재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 관계의 욕구로 관심을 갖게 되고, 관계의 욕구 충족이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성장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런 이제 충족 진행의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좌절 퇴행의 원리로서 성장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좌절해서 나는 내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게 나의 인생관이었어. 사실은 그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욕구를 충족을 못했을 때 존재의 욕구에 좀 더 관심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홍익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교재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뭐가 좀 더 클 만한 대기업까지 막 성장할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 성장의 욕구가 좌절되자, 그렇지만 나는 이 회사에 계속 출퇴근하는 이유는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월급이 제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회사에서 그냥 계속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례를 이제 임창희 교수님 교재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듣고 있죠. 저는 이제 추천을 어떤 걸 들고 싶냐면 충족 진행의 원리와 좌절 퇴행의 원리,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 이제 평가 이론이니까 평가를 보시면 고건점은 동기부여 이론에서 타당하다, 이제 찬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어느 정도 이제 실증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보세요. 실증 아직도 부족하다. 실증 연구 결과가 아직도 부족하다. 더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던 학자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헌점에 있어서 좌절 퇴행 현상을
제시를 함으로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차별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계점 보시면 각각의 이제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각각의 개념이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 나는 그게 아닌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존재의 욕구에서 최저임금 내지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월임금 수준 내지는 이제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월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존재의 욕구에 넣고 있는 구성원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원래 나의 인생과는 돈을 많이 모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의 인생 최대의 목표인데 그럼 그것이 성장의 욕구에 맞지 않느냐. 개념이 뭐하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들 각각의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더퍼가 아직 안 끝났네. 자, 알더퍼. 자, 알더퍼 이론하면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알더퍼 이론 아직 출제 안 됐다. 매슬로우 이론 아직 미기출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혹시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알더퍼 이론과 매슬로우 이론과의 비교를 작성하셔.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공통점에 있어서는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다. 어떤 요인이 동기부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욕구의 계층이 존재한다. 계층. 그다음에 복리후생과 임금 보상 이론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서울대학교 신유근 교수님 교재에 보면 말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이렇게 이제 5단계이 이렇게 딱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고 이것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복리후생의 어떤 이제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즉 이제 어떤 구성원은 가족 건강검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구성원은 안전한 작업 환경만으로도 그러니까 쾌적한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 커튼, 햇빛을 가리키는 커튼 뭐 이런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느 그 복지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성원은 나는 팀 협력 내지는 단합대회, 야유회, 회사 창립 기념일 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을 것이고 존경의 욕구. 그래서 구성원에게 주는 어느 정도 주는 임파워먼트 수준이라든지 직무 설계에 있어서 어떤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또는 알더퍼의 ERG 이론이 보상관리, 복리후생관리, 임금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신유근 교수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자, 매슬로우에는 5단계를 갖고 있고요. 알더퍼는 3단계의 ERG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욕구 진행에 있어서 매슬로우는 충족 출현의 원리 원웨이 한 방향이에요. 만족하면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더퍼는 충족 출현의 원리뿐만 아니라 좌절 퇴행의 원리, 성장의 욕구가 이제 좌절되면 밑에 관계의 욕구라든지 존재의 욕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증 연구 측면에서 매슬로우에는 없다. 알더퍼는 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측면에 있어서 매슬로우는 한 번에 하나의 욕구만 형성이 되고 발생 순서에 따른 계층이 형성된다고 했지만 알더퍼는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죠. 임차인 교수님 교재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서 성장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은 없지만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좋고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월급이 제때에 지급이 되더라. 존재 욕구가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출제되면 이렇게 이제 공통점 차이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보시면 허즈버그는 종업원에게 만족을 가져다는 만족 요인과 불만족을 가져다주는 불만족 해소 차원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 중 만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성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제 연구 내용의 요약을 좀 작성을 해봤어요. 자, 과거의 전통적인 이론의 경우에는 트레디셔널 뷰 해서
동일선상의 양극단의 불만족과 만족이 있다고 본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전통적인 견해, 트레디셔널 뷰에 의하면 모든 욕구의 요인, 개인이 갖고 있는 니즈 이런 것들은 동일선상의 양극단에 있어서 이것이 좋아 싫어, 좋아 싫어, 더 아니면 뭐, 더 좋아 싫어. 그래서 불만족 아니면 만족으로 yes or no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허즈버그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즉 이제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과 동일한데 만족 요인과 동일한 말인데 자, 내가 이제 불만족, 자, 이제 무만족이었다가 됐다가 만족을 줄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더라. 자, 만족 증대 요인을 보시면 뭐 과업에 대한 성취감, 안정감, 도전감, 책임감, 개인이 갖고 있는 성장과 발전,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그 자체에서는 어떤 기쁨, 성취감, 즐거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얼마나 잘 과학적으로 잘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동기, 모티베이션, 만족을 줄 수 있다. 제 직무관리에 영향을 줬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직무관리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그 다음 이런 것이 있고요. 위생요인 측면에는 위생요인은 같은 말로 이제 불만족 해소 요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한번 살펴봤더니 회사 정책, 작업 조건, 관리 감독, 임금 수준, 사회적 지위, 산업 안전, 마치 이제 근무 여건, 우리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각종 이제 그런 이제 작업 조건들이 전부 이제 불만족 해소 요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연구할 때 허즈버그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자, 여기 이제 임금, 작업 조건, 도전감, 책임감, 성장과 발전, 그 다음 이제 관리 감독 스타일, 산업 안전, 딱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인터뷰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자 여기는 이제 만족 차원. 만족을 주는 요인인가요? 이것은 이제 불만족을 해소하는 차원인가요? 이렇게 각각의 이제 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임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 조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전감, 만족 요인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고 관리 감독 뭐 이렇게 산업 안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 나타나서 뭐 둘 이상의 욕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 발전하지만 대다수가 도전감은 만족 요인으로 느끼고 있구나. 모티베이션 요인으로 느끼고 있구나. 불만족 해소 차원에는 임금, 관리 감독, 산업 안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제 하나의 사건 사례에 있어서 사람은 이게 다양한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서울랜드 에버랜드 이런 데 가셔가지고 청룡열차 이런 건 좀 아니겠지? 이제 갑자기 푹 뛰었다가 자이로드롭 막 이제 공중에 막 가지고 죽는다, 나 죽어요. 그러면서 그런 나 죽어요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또 하나 어떤 이제 쾌감, 희열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양극단에 느끼는 어떤 감정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작업 조건이지만 하나의 요건이지만 어떤 거는 만족 요인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또 불만족 해소처럼 많이 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 동기 요인, 모티베이터, 만족 요인이라는 거. 동기 요인은 모티베이션 요인이다. 만족 요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만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만족을 일으키는, 그 업무에 대해서 만족을 일으키는, 출퇴근에 의해서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뭐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중요하고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만족을 하게 되면 구성원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불만족 해소하면 이게 성과로 가나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요. 여기 이제 성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 허즈버그 2요인 이론은 가장 대표적으로 만족 성과 모형이다.
구성원이 만족을 해야만 성과를 이루어낸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구성원이 작업장에서 즐겁게 재미를 붙여서 일을 해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 이제 뭐 좀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만족성과 모형이다. 허즈버그 이유인 이론은 만족성과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이고, 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포토와 롤러, 하버드 대학교의 포토와 롤러가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다 이제 뭐 이제 실증 연구,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걸 했더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한 2교시쯤에 배우겠지만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 의미를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을 봤는데 96점을 맞았어요. 내가 국어를 공부도 뭐 적당히 어느 정도 했는데 집중력만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했는데 96점을 받으니까 내가 이거 뭐 국어에 뭐 자질이 있는 건가?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말이죠. 이제 둘 다 의미가 있다. 서로 반대 방향의 모형이지만 둘 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이런 거. 이제 요즘에 이제 분설형 문제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1-1, 1-2 이렇게 해서요. 자, 모티베이션 이론의 개념과 어쩌고 저쩌고 쓰시오. 2번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의 개념, 공원점, 한계점 쓰시오. 그 다음에 포토와 롤러의 수정 기대 이론의 모형을 도식화하고 설명하시오. 마지막 위의 두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평가 보겠습니다.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의 평가 공헌점 보시면 인간의 다양한 욕구 충족 요인들을 두 개의 차원, 만족 증대 차원, 불만족 해소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성과를 이루어내고 아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모티베이션의 중요성, 만족 요인, 이제 동기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구성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원인을 게으른 것이 아니다. 구성원이 불만족하게 된 불만족 해소 차원에 뭐가 있어요? 작업 조건, 리더의 관리 스타일, 이제 임금 수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 앞에 다시 봐요. 앞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위생 요인, 불만족 해소 차원의 회사 정책, 작업 조건, 관리 감독, 임금, 사회적 지위, 산업 안전 등이 있다. 자, 구성원이 일에 있어서 불만족, 막 나태해지고 태업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런 원인은 사실은 그들이 불만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불만족을 해소하고는 이런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 그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생 요인, 불만족 해소 요인,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고 있죠. 자, 한계점을 보시면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의 구분이 사실 이제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 개의 요인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임금의 요인을 바라보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는 불만족 해소 차원으로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 짓고 있지만, 임금 수준을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기가 올라가죠. 그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추석 때 명절인데 이제 상여금을 회사가 안 줘. 우리 회사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번에 우리 가족들한테 추석세라고 상여금도 못 주겠네. 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마음속에 어떤 좌절감을 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주게 되면 이제 올해도 아주 보람된 한 해였어.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기가 진작이 된다. 사기가 진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사례를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요인 이론은 개인 차이를 완전히 전혀 무시하고 있다. 자,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그 기쁨, 이것을 이제 만족 요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게 뭐야? 난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출퇴근해서 그냥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난 그게 더 좋은데 갑자기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그게 어떻게 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연구 대상이 엔지니어, 회계사,
격리처럼 이미 위생 요인이 충족된 직종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맥클랜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선천적 욕구 계층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자, 5단계의 욕구 단계설이 있었죠.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 욕구간, 고정된 서열이나 위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특징 잠깐 읽어보시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나 서열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비드 맥클랜드는 기본적으로 욕구는 성권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이런 이제 욕구의 서열이 다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서열이 뭐 이제 매슬로우의 어떤 위계 서열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은 성취 욕구가 이만큼, 네, 권력 욕구 요만큼, 친교 욕구 요만큼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그것이 아니라 성취 욕구는 요만큼, 권력 욕구 요만큼, 친교 욕구 요만큼. 각각이 선호하는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이 강한 수준의 동기를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이 핵심 이론이고요. 그렇다면 성취 욕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기업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육성정책, 교육훈련 관리, 경력개발 관리를 해주면 성취 욕구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개인마다 욕구 계층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이론으로 개인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후천적 개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천적 개발성, 개발 관리, 그 다음에 교육훈련 관리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기본적인 성권친에서 성취 욕구란 고성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로 개념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구체적인 사례가 도전적인 직무와 고도의 몰입도와 책임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선호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실제 이제 맥클랜드가 한번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특징을 연결시켜서 연구를 해봤더니 기업,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이 아주 많이 발전한 미국의 경우에는 성취 욕구 수준이 높은 기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한 것이고, 반면에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뭐 이런 이제 좀 저발전 국가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성취 욕구 수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맥클랜드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교는 뭐예요? 이제 각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오게 되어 있는데, 유학을 오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세계 제일의 대학교죠. 그 학교에 이제 있는 이제 인도 학생, 방글라데시 학생, 우간다 학생, 이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었던 저의 고향 우간다에서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취 욕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성장, 저개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Yes, you are right.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클랜드가 하여튼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날 이제 저개발 국가의 어떤 유학생부터 안 좋은 어떤 이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미국 각 국가 내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경제 지표. 이 경제 지표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나라를 더 개발시키고 성장시키기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끝맺겠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 권력 욕구란 타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이고 관리자 역할에 영향을 미쳤고, 친교 욕구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타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가 친교 욕구의 개념이죠. 죄송해요.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권력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친교 욕구가 도드라진 사람의 경우에는 서비스 직종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은 승진 이런 게 이제 상사 관리자 역할에 적합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맥클랜드 이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공원점 한계점이 나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자, 맥클랜드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 중간 정도의 피드백, 중간 정도의 난이도,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목표 수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가자들은 강하게 동기부여되어 직무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가로축은 과업의 난이도 수준, 세로축은 모티베이션, 성과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과업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모티베이션과 성과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성취 욕구 수준의 어떤 이제 부분이 기업 차원에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과업을 하달해라. 명령 지시 이렇게 이제 과업을 맡겨라. 위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과 비교되는 로쿠 기대이론, 이제 아직 설명이 안 됐네. 그게 안 됐네. 조금 이제 2교시 때 이제 그 차이점을 제가 그때 이제 미루기로 하고, 자, 공헌점은 매슬로우의 고정적 욕구 단계설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지배적인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봤을 때 벌써 20몇 년 지났네요. 21년인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합격을 했던 저희 15기 그때 이제 합격생이 122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22살인가 23살인가 이제 막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어요. 이제 빨리빨리 흡수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누나 나는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싶어.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전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정치가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라. 열심히 해라. 화이팅! 그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금 이상해.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기수 중에서 누가 수석을 했고 누가 차석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고령 합격을 했는지 그건 다 알아. 우리끼리 잠재적으로 다 알지. 아는데 얘가 괜히 먼저 외부에 나가지고 자기가 수석을 합격을 했다느니 뭐 이제 말도 되지 않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에서 산재 사건을 자기가 맡았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치가가 되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어떤 이제 욕구 수준이 권력 욕구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 권력 욕구 수준이.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누나 생각했지만 우정씨 최노무사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불을 꼭 갔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절연을 했지.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래. 정말 바래. 근데 권력 욕구가 높고 그다음에 뭐 성취 욕구. 나는 이제 이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내가 이제 뭐가 이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친교 욕구는 정말 조금이야. 조금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기수가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한두 명 이 정도 꼽아요. 그나마 한 명도 뭐 그렇게까지 친구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간의 관계다 이렇게 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는데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그 잠실동 강남구 잠실동 이쪽 부분에 구의원 지금 3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자, 개인별로 지배적인 욕구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자기 어떤 인생관, 가치관을 실현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티베이션이 된다. 자, 기업의 선발 관리, 성취 욕구 수준이 높은 지원을 선발한다. 육성 및 개발 정책, 교육 훈련,
경력개발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분야까지 확대해서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성취 욕구 수준을 끌어올려서 과업에 집중하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주제 통각 검사를 제시하였다. 이게 이제 뭐 선생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 성취 욕구 수준이 내가 노무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성취 욕구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검사가 바로 이제 주제 통각 검사예요. 주제 통각 검사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나도 이것만 봤어. 사실은 이렇게 있어. 이 교단이 이게 강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지금 이제 자기의 어떤 공약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업체에서 미팅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 얘가 장기자랑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이다. 각각 설명하는 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 설명에 따라서 성취 욕구 수준, 친교 욕구 수준, 권력 욕구 수준 이렇게 이제 판가름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주제 통각 검사인데 문제는 이 주제 통각 검사의 개발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측정도 어렵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자, 획득된 성취 욕구 수준을 지속될 수 있을까? 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 관리, 경력 개발을 시켜서 성취 욕구 수준을 끌어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오래 갈까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원래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것처럼 선천적으로 뭔가 이제 욕구 계층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그런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성장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수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많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 이제 여기 기대 이론을 좀 잠깐 이제 맛보기로 잠깐 보시면 기대 이론은 뭐냐면 노력, 작업 결과 또는 이제 이걸 성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과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맞춰서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상 수준이 있는데 이 노력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이제 기업이 원하는 작업 결과,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어떤 오로지 주관적인 확률. 이걸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대감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과를 쉽게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목표 수준이 낮다. 쉬운 목표이다. 쉬운 과업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기대 이론, 이 브룸이 말하는 기대 이론에서 이 기대는 쉬운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과업, 쉬운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맥클랜드의 과업의 수준의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과업의 수준은 중간 정도의 과업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서로 이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중간 정도의 과업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요? 자, 그럼 모티베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림을 공식으로 풀어보면 성공 확률과 곱하기 실패 확률로서 그 사람의 개인의 모티베이션 수준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성공 확률 곱하기 1 빼기 성공 확률. 이렇게 이제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자, 퍼포먼스 곱하기 1 빼기 퍼포먼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다라고 하죠.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요거예요. 따라서 중간 정도의 과업 수준이 있을 때, 난이도가 있는 수준일 때 모티베이션, 성과 수준이 가장 높구나라는 것이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이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성취 동기의 훈련 방법에는 개인의 성취 욕구, 성취 동기 수준을 면접 조사 등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과업 목표를 설정해 주고, 학습, 그들이 갖고 있는 성취 욕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훈련 관리가 있어줘야 되겠다. 자, 이 세 가지는 성취 동기 훈련 방법으로 어느 교재이든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뭐 자기 효능감 증진 방안, 그다음에 교육 훈련의 각종 기법의 활용, 멘토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멘토링 내지는 이러닝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성취 욕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증진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 뭐, X 이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고, 일을 시켜야,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 이런 사람의 경우엔 통제적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물질적인, 외조적인 보상을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스타일. XY 이론은 일을 즐기고, 조직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자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 책임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평가 공헌점에 보시면 경영자의 기본 가정에 따라 사람 관리 방식이 달라짐을 제시하고 있죠. 경영자가 X이론의 철학을 갖고 있느냐, Y이론의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 구조가 수직적인 조직 구조 내지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구분해서 적용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통합을 강조해서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그에 맞춰서 그 사람의 철학에 맞게, 그 사람의 조직 철학에 맞게 통합을 해야만, 이제 같이 따라가야만 성과, 오래, 장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한계점을 보시면 인간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마땅하지가 않다. 모든 상황에서 Y이론이 타당한 것인가? 그건 또 아니다. 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비판을 받았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 과정 이론인데요. 과정 이론은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2교시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오겠습니다.